자, 지금부터는 이제 원가 배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원가 배분이란 무언가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원가 배분은 그냥 한 제품에만 사용하면은 원가 배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개의 물건을 만들 때, 즉 다양한 제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원가가 있어요. 이 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따라서 원가 대상자들한테 서로 부과를 해야 되겠죠. 이때 부과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가 대상은 그렇죠. 개별적인 원가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문이라든가 제품, 활동, 프로젝트 아니면 공정, 그죠? 이런 데다가 활용을 할 때 그때 원가 배분이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부문으로 많이 하고요. 아니면 공정별 또는 뭐 제품별 아니면 활동별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원가를 배분합니다. 그럼 이런 원가를 배분하는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는 외부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가 회계를 우리가 외부 공포용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제조 활동과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공품이라든가 제품, 매출원가에 배분하여야 할 때 이때 원가 배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외부 보고를 위해서 재고자산 평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경영자는 아무래도 회사에 좀 더 발전하고 또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신제품을 끊임없이 아니면 제품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냐 이런 거에 따른 연구개발비라든가 마케팅 그리고 고객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원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영의 그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원가 배분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부문 책임자나 또는 종업원들의 뭘 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원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는지 또 그 원가를 얼마만큼 절감을 하는데 우리 종업원이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과금 같은 거 줄 때 평가 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원가 배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 부문별로 한다든가 또는 활동별로 이렇게 배분할 때 많이들 쓰기도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계약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 입찰할 때요. 입찰할 때는 최저가를 했을 때만 입찰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 최저 입찰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원가 보상 계약에 따른 원가 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원가도 계산하지 않고 이익만 많이 내면 그게 잘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원가를 제대로
배분을 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원가 배분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대상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배분할 원가를 집계해요. 집계한 이 원가를 뭐에 따라서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합니다. 이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네 번째, 원가 배분의 기준. 그러면 원가를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즉 발생된 공통비와 원가 대상 간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 관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배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서 관련이 있는 거를 가지고 배분하는 거를 인과관계 기준.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게 간접재료비인 경우에는 각 부문의 직접재료비를 가지고 배분 기준을 갖고요. 간접노무비는 그렇죠. 직접 노무비 또는 종업원수, 직접 노동시간 이런 걸로 배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인 경우에는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 사용 시간,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을 가지고 나누어서 원가를 배분해 주고요. 전력비 또는 동력비라고 하는데 얘는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마력 곱하기 운전시간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가스 수도료 같은 경우는 사용량, 수선비는 수선 횟수 또는 수선 시간, 근데 횟수로 많이 해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종업원 수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겠죠. 운반비는 운반 물품의 무게라든가 운반 거리, 운반 횟수 이런 걸로 즉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다라는 거입니다. 자, 두 번째, 수혜 기준. 수혜 기준은 다른 말로 수익자 부담 기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원가로부터 원가 대상에 제공될 경우 경제적 효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얘는 경제적 효익이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크기에 따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수혜 기준 또는 수익자 부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담 능력 기준은 공통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은 우리가 원가를 배분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파적인 배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 배분 시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한다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이 공평성 또는 공정성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가 배분 기준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인과관계 기준이고요. 두 번째 수혜 기준, 세 번째 부담 능력 기준, 네 번째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기본 문제를 통해서 기초 개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원가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용어를 찾아 가로 안에 기입하시오. 기호를 쓰셔도 되고 기호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첫 번째, 특정 원가를 원가 배분 대상에 대응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 자,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인과관계 기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경제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은 수혜 기준이죠.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발생된 공통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즉 부담 능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원가 배분을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 판매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 등 원가 배분 방법의 대표적인 예인 것은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배분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은 그렇죠.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의 보기에서 원가 항목의 가장 적절한 배분 기준을 찾아 가로 안에 기입하시오. 배분 기준이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간접 재료비는 재료비와 관련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C. 간접 노무비는 그렇죠. 노동시간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F.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은 면적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G. 기계의 보험료는 기계 가격? 그렇죠. 기계 가격이라든가 뭐 기계 가격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B. 전력비는 사용량 갖고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E. 수선비는 수선 횟수 H.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수 A. 운반비는 운반 횟수 D. 건물의 임차료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건물의 임차료 G. 면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 봤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뭐뭐란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뭘까요? 원가 배분이죠. 그래서 2번. 주식회사 태양이 전력비를 원가 대상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전력비를 배분하였다면 원가 배분 기본 원칙 중 가장 관계가 깊은 기준은 어떤 기준, 즉 근거에 의해서 원가 발행이라는 원인을 수행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력비는 전력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인과관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할 때,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통계적 상관관계, 인과관계, 부담능력, 혜택관계. 자, 뭘까요? 1번이죠. 통계적 상관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부담능력, 혜택능력이 뭐예요? 수혜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인과관계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공정성과 공평성이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부문 간접비인 기계 감가상각비의 배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기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가 좋을까요? 기계 가격이나 또는 그렇죠. 기계 사용 시간이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공장 건물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당한 것. 자, 임차료는
점유 면적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계 사용 시간의 비율이죠. 7번 주식회사 대한상사는 2001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아 기업 전사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이 기업은 기업 본사 부서뿐만 아니라 공장 지점, 영업소에도 전사원에게 균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기업 전체의 복리후생비를 각 본사와 지사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뭘까요? 종업원 수죠. 자, 각 지사의 종업원 수가 되겠습니다. 8번 A사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 관리하고 있대요. 경비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 기업들의 사무실 및 건물 전체를 경비를 맡고 있다. 건물 전체의 경비 업무 수수료를 각 기업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뭘까요? 임대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각 입주 기업의 임대 면적으로 나누어서 배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생산 자동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공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 즉,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으로 배부한답니다. 뭐가 좋을까요? 기계시간입니다. 노무시간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계시간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가다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기계를 얼마만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제공품에 배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10번 원가 배분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다음 중 원가 배분 과정을 순차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간접 원가를 제품의 배분, 직접 원가를 원가 대상의 추적, 한 원가 대상 부문에서 다른 원가 대상 부분으로 원가를 배분 또는 재배분. 자,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되는 게 뭐예요? 직접 원가를 먼저 추적해야 되겠죠? 자, 추적하고 얘가 1번. 그리고 그렇죠. 간접 원가를 제품에 배분하고 한 원가 대상 부분에서 다른 원가 대상 부분으로 배분하고 또 재배분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3번. 답은 1번입니다. 나다가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배분의 기초 개념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